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비트가 상승이 됐죠. 2.2% 올라가 줬고, 이더리움도 1.6% 같이 올라가 줬습니다. 자, 잘 나왔죠? 자,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잘 갈 때는 이유가 좀 필요해요. 이유. 뭐에 대한 이유가 필요하다면, 기사면 기사대로, 뭐 회사 정보면 코인 정보면 코인 정보대로, 차트 분석이면 차트 분석대로의 확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데, 자, 지금은 솔직히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가지 마라 제발. 여러분들 지금 가서 좋잖아요. 자, 오르니까 너무 좋다, 그죠? 안 팔아서 좋다. 누구는 또 팔았더니 올라가니까 아이고 씁쓸하다, 안 좋다 하는데, 자, 과연 도대체 이제 당분간 짧은 구조로 봤을 때 어떤 형태가 좀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어차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제 보조로 사용해야 될 게 과거 데이터를 좀 사용해야 돼요. 자, 과거 데이터. 근데 요 과거 데이터는 확률적으로 거의 90에서 95% 이상 적중을 해왔습니다. 내가 적중을 했다는 게 아니고 차트 분석에서 차트가 이렇게 높은 확률로 움직여 왔어요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뭐가 있냐? 자, 이제 올해 상승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열심히 올라오고 있죠.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도 있었냐면 매번 올라가 줄 때는 이런 흐름들이 존재했죠. 하락이 아니고 상승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다가 고점에 왔을 때가 문제가 좀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굳이 많이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 우리가 오늘은 좀 따져서 봐야 될 게, 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정말 간단하게. 이거는 난 차트를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그죠? 이동평균선은 요 밑에 깔린 선들 있죠. 뭐 빨간색, 검은색, 초록색, 뭐 파란색, 요런 걸 뜻하는 거고, 캔들은 지금 움직이는 몸통들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 두 개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알아볼게요.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뭔지. 자, 일단 과거 시점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현재는 현재고 과거는 또 과거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겠죠. 자, 2017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2018년도 초반을 좀 보면 여기 기간이에요, 이쪽에. 자, 여기 형태를 자세히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이 캔들하고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해요? 많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얘네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캔들하고 그 이평선에 대한 관계는 속성 자체가 이래요. 둘이 모이면 벌어질라 그러고 벌어지고 있으면 둘이 모일라 그래요. 요런 속성이 있어요. 캔들하고 이평선의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이 붙어 있다가 요 초반에 보면 이렇게 붙어 있죠. 붙어서 가다가 이렇게 확 벌어지면 어떻게? 조정이 나온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돼요? 떨어질 때 이평선은 여기인데 캔들이 여기 있으면 좁혀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구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하락이 됐을 때 구조로 보면은 여기가 있습니다. 또, 자, 이렇게 하락 반대로도 좀 보면은 이평선과의 캔들 위치, 이평선과의 캔들 위치가 너무 멀어지니까 어떻게 좁히려 그래. 여기도 좁히려 그래요. 근데 또 어떻게 또 붙다 보니까 어떻게 또 벌어질라 그래.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또 크게 한번 벌어지는 상태가 있었죠.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또 모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붙는 시점도 발생하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막 올라가요. 열심히 올라가다 어떻게 이평선이 자꾸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벌어지죠. 이럴 때가 뭐냐,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시죠. 지금 와 어제 올랐다, 야 나 샀는데 수익이야, 수익 하나만 보고 좋아하십니다. 그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때가 이제 2019년도 5월이에요. 5월에서 6월로 이제 가는 시점인데 맥스는 7월까지 갔고, 자, 사실상
증상은 여기하고 여기 두 번 나타났습니다. 이때 뭐가 나타났냐면 비트 못 가. 여기서 더 가면은 위험해라는 신호를 이때 두 번이나 줬어요.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갔죠. 그럼 이때도 더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당연히. 좋아하고 나니까 어떻게 시장이 빠지더라.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한다. 내가 사니까 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때도 어떻게 공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모이려는 습성이 있다 그랬죠. 벌어졌으면 모여요 또. 모이다가 또 밑으로 많이 또 벌어지면은 이렇게 또 좁히려는 속성이 있고. 자,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올해를 보게 되면 언제가 있었죠? 여기 자세히 보면 올해 중에서 여기 제일 컸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야? 지금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그냥 하루 요렇고 하루 저렇고 해서 그게 아니고 지금은 현금 확보를 늘려야 되는 게 제 지금 최근 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계속.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생겨요? 이평선의 위치가 자꾸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얘처럼 눌려줘야 돼요. 어디서 얼마까지 눌려서 조정을 받든 하락이 되든 내려오든지 간에 여기서 더 올라가면 정말 위험한 사태가 옵니다. 이게 이렇게 뚫려서 올라가 주잖아요. 자, 그러면 좋아요. 일단 좋아. 왜? 올라가니까 그동안에 물린 것도 조금 뺄 수가 있고, 뭐 못 산 사람들은 조금 배가 아프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금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거고, 이렇게 계속 빵빵 올라가죠. 요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진짜 거대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폭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나는 사실 이렇게 봐요. 미끼 자리다. 요 구간이 근데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끼 구간을 좀 살펴보자. 왜냐면 이거는 코인 시장만 이런 게 아니고요. 주식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비트로 봤는데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아무거나. 자, 만약에 솔라나다. 솔라나도 하락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격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장기 이평선하고 좁혀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좁히려는 성향으로 인해서 올라오게 됐는데 최근에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벌어졌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지켜보면 되겠죠. 말 그대로 진짜 확률이 90에서 95% 이상이 나오냐 보면 되는 거고. 과거에 또 잡주로 있었던 무비블록. 시총이 작든 크든 동일합니다. 요거는. 이평선하고 캔들의 관계는 항상 요래요. 자, 그래서 이때도 보면 열심히 올라갔잖아요. 누가 이렇게 깨지고 내려올 줄 알겠어요. 하지만 많이 벌어질수록 어떻게? 더 열심히 올라갑니다. 이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정리를 하거나 경계를 해야 되는데 올라가 주니까 더 좋아해. 막 붙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막 때리죠. 그러다가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꼭 마지막에 가서는 액션을 더 과하게 주더라. 이게 팩트입니다. 오늘 영상의 팩트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얘뿐만이 아니고 지금 최근에 상승했었던 애들도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그럼 지금 무비도 보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줬죠. 조정이 좀 시작된 거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갈 게 아니고 얘처럼 눌려야 된다고. 이렇게 무비처럼 빠지든지 아니면 이번에 좀 조정받고 있는 뭐 아이오타처럼 급등했다가 뭐 이렇게 눌리든지. 그죠? 많이 갔었던 애들 지금 요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요렇게 간 애들은 이제 주의가 좀 필요한 거고, 그동안에 이제 잘 갔던 애들, 얘도 보면은 지금에야 이제 잘 가지만 중간에 보면 이렇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비트가 요렇게 내려와 줘야 돼요. 어느 조정 구간까지는. 그래야지 어떻게 시세를 받고 얘처럼 잘 가게 돼 있거든요. 구조가. 그거는 이제 차트 구조상 그냥 원리예요. 약간 얘네가 돌아가는 그런 정도 원리인데, 지금 최근 거 보게 되면 이 평도 벌어졌는데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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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더 가지면 더 좋아. 여기서 근데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올라가주면 어떻게? 이게 위험해집니다. 제가 지금 다 줄여서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현재 증상만 본 게 아니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상승 때나 하락 때나 어느 정도 좀 살펴보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거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감정 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좋아서 누군가는 현금 들고 있고 누구는 지금 보유하면서 또는 보유가 아니고 신규 하거나 막 추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많으실 거예요.
시장이 갑자기 좋아지면 이제 가는 쪽으로 그냥 계산을 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지금 또 터져주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아, 또 기사들이 또 좋은 게 나오네. 이야, 하필 이 타임에 막 계속 들고 있거나 더 사라고 좋은 기사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얼마나 달콤해. 그러니까 안 그러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계속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 추세상 어떻게 안 깨지고 잘 가지고 있거든요. 잘 가는데, 그죠? 예, 자, 이제 단기 추세 또 그거 딱 선을 보니까, 선이 안 깨져서 잘 가고 있고, 아직 괜찮다. 근데 제가 최근에 많이 얘기해드렸던 게 뭐죠? 중심선 얘기를 했죠. 자, 이제 중심선이 어떻게? 여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지금, 캔들하고 이평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당연히 무슨 단계예요? 경계 단계입니다. 경계 단계. 이거를 지금 잃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냥 가라 그래. 가라 그래요. 가라 그래. 그래 가라 그러고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현금 보유하고 있고 쓸 때 와서 또 쓰고. 지금은 미끼 자리예요. 그죠? 물고기가 괜히 밑밥을 물까요? 그렇잖아요. 물고기인지 알고 그 먹인 줄 알고 물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는 공간이 딱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신 분들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단타는 괜찮아요. 단타는 빠르게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다고 난 봐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단타 치는 건 오케이. 왜? 얼마든지 상승, 반등이, 등락이 수시로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타는 괜찮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길게 가져가는 거, 추가 매수하는 거, 신규로 다시 지금 사서 한다. 지금 사면 안 되는 게 꼭대기에서 신규 매수를 해요? 꼭대기에서 추가 매수를 해? 아니지. 그러면은 이제 무슨 꼴이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게 그럼 비트코인 최근에 이제 4월 달에 꼭대기 쳤을 때 여기서 신규 매수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나? 그렇잖아요. 꼭대기인데. 요거는 이제 과정이 뭔가 뚫렸을 때 다시 거기서 하는 거고 꼭대기에서는 어떻게? 그냥 좀 더 가더라도 아쉬워하지 말자. 요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조정받고 좀 더 갔어. 요만큼. 그럼 가라 그래요. 근데 이건 뭐다? 아니다. 아닌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자리가 이제 발생했을 때는 위험해야 되는데 지금 요게 지금 딱 비슷한 게 올해는 지금 두 번째로 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왔는데 4월, 5월에 나타났던 요 이격 증상보다는 훨씬 더 심하게 모양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걸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꼭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니까 주말 동안에 이게 언제 터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부터 이제 조심을 계속 해야지. 그래서 다음 주가 되든 뭐 12월 연말까지는 일단은 현금을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영상의 오늘 팩트입니다. 여러분도 투자하지 마세요. 수익 먹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최대한의 안전한 구간으로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누군가 대화를 하든지 간에 지금 사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 정도 물어보세요. 왜 지금 사야 되냐? 비트가 꼭대기인데 왜 사야 되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줄 때 그 내용을 듣고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전형적인 흐름상 봤을 때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줄이거나 빼야 되는 게 맞다. 약손실을 보더라도 약간 손절하고 나와서 현금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